무슨 날인가요? 장성길 씨와 홍기 씨 부자 말쑥하게 차려입었네요. 야, 엄마 빨리 와. 그런데 멋진 양복에 얼룩이 웬 말입니까? 야, 임마. 이 자식, 이거 칠칠칠보다 꼭 그렇게 호래비티를 내야만 되냐? 아니 누굴 소개시켜 주려고 이렇게 유난이에요. 가보면 알아. 따라와. 나 진짜 재혼 생각 없다니까. 성길 씨가 아들 재혼 상대를 선배해 주려는 걸까요? 아, 홍기 씨. 조신한 경화 씨의 미모에 아주 홀딱 반한 모양입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네요. 인연이 순조롭게 맺어질까요? 전 이혼한 지 3년 됐습니다. 아버지한테 얘기 들으셨죠? 네, 얘기 들었어요. 네. 야, 인사드려라. 네 새우이 될 뿐이다. 아이고, 번지수가 틀렸네요. 새어머니요? 어떻게 아들보다 어린 여자를 아버지 노망났어요? 노망한 자식아. 야, 물이나 마셔라. 이 녀석이 철이 없어가지고. 경화 씨는 성길 씨의 약혼녀였습니다. 28살의 어린 여성과 결혼을 하겠다니 홍기 씨는 어이가 없는 모양입니다. 석 달 뒤 성길 씨가 곡에 맞춰 춤을 춥니다. 젊은 아내에게 삶을 즐기게 된 걸까요? 아니 그런데 파트너가 경화 씨가 아니질 않습니까? 28살이나 어린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랑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런데 여보. 나이든 남편이 딴 여자 부둥켜 안고 춤추는 걸 봤으니 속이 뒤집힐 만도 하지요. 성길 씨 입이 10개라도 할 말 없게 생겼습니다. 운동이야, 운동. 오야지 마. 아니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쩔쩔매요? 언니가 사랑했냐? 어떻게 잘못할 것이야? 오해. 남편 간수 못한 게 네 탓이지 내 탓이냐? 뭐라고? 성길 씨의 파트너가 놀랍게도 경화 씨의 언니였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한감 넘은 신랑이 다른 사람도 아닌 처형하고 바람이 난 겁니까? 경화 씨 남편하고 언니한테 동시에 뒤통수를 맞은 셈인데요. 이 세 사람의 기막힌 사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견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후배 만수 씨 손에 이끌려온 성길 씨. 야, 차는 뭐하는 마셔. 오줌은 나올 거. 야, 우리 저 어디 가자. 여기나 하자. 여기서도 요기할 수 있어요, 형님. 요기. 눈이 배는 부르지 않아도 눈은 호강할 수 있다며 만수 씨가 성길 씨를 한 찻집에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찻집의 주인이 바로 경화 씨였습니다. 60대 중반 성길 씨의 마음에 봄바람이 불고 불꽃이 튀었습니다. 큐피드의 화살이 황혼기에 접어든 성길 씨 마음에 제대로 꽂힌 겁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밖에 너무 더우시죠? 오늘 땀 진짜 많이 흘리시네. 저희 가게 처음 오셨어요? 젊고 미인인데다가 상냥하기까지 하니 성길 씨 흔들릴 수밖에 없겠지요. 진짜 많아요. 자주 오세요. 그렇게 경화 씨는 성길 씨의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수년 전에 사별을 한 씨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다 은퇴한 속칭 알부자였습니다. 그런 씨가 찻집에 손님으로 갔다가 주인인 씨를 만나게 되면서 무려 25살이 넘는 나이 차를 극복하고 교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난 어느 날 성길 씨가 경화 씨를 한 아파트 단지로 데려옵니다. 경아. 저 육주는 저 내 건데 저거 경아 가져. 우리 결혼하자. 난 내 속은 돈밖에 없는데 나 죽은 후에도 경아 동업자 하나 해줄게. 자, 가자. 저 이런 거 진짜 필요 없는데. 프로포즈를 하며 성길 씨는 통 크게 아파트 한 채를 약속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경화 씨는 결혼하기로 마음을 굳힌 모양인데요. 그 소식을 듣고 언니 선아 씨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너 미쳤어? 안녕하세요. 이 어르신이랑 뭐? 결혼을 하겠다고? 언니,
나중에 얘기해. 아니 막말로 이 어르신께서 갑자기 세상이라도 뜨면 너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 뻔하잖아. 걱정 붙들면 왜? 내가 경호한테 아파트도 줄 거고. 말은 누가 못해요. 그럼 계약서라도 지금 써주세요. 쓰지. 계속 쓰면 되는 거지. 네. 쓰자고. 어? 선화 씨의 요구를 흔쾌히 받아들인 성길 씨, 하늘의 별도 따주고 싶겠지요. 계약에 따라 성길 씨는 우선 경화 씨에게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한 채 증여합니다. 1번 아파트 한 채 증여. 이건 이행했고. 2번 생활비 300만 원, 용돈 100만 원. 이건 내가 줄 수 있지. 근데 3번이 문제야. 3번이. 3번? 향후 10년간 최소 일주일에 1회 이상 못 지킬 시 이혼 요구할 수 있다. 그건 내가 노력할게. 계약만 지켜진다면 결혼 생활은 문제 없을 텐데요. 이 계약 과연 잘 지켜질까요? 씨는 나이가 많다는 약점을 돈으로 보완하려고 했습니다. 결혼을 조건으로 수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를 씨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건데요. 심지어 이 내용이 포함된 결혼계약서까지 쓰고 씨와 결혼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젊은 아내와 행복한 노후를 꿈꾸던 씨는 그 후 생각지도 못한 비극을 맞게 됩니다. 한 달 뒤 당신 어쩜 발도 이렇게 비단결이야. 간지러워요. 경아. 잠깐만요. 젊고 아름다운 아내와의 달콤하고 뜨거운 신혼의 밤.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그런데 잠시 후 분위기가 왜 이렇게 냉랭합니까? 그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미안해. 잘 안 되네. 경아,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 됐어요. 무리하면 큰일 나. 안 되는 걸 어떡해. 아, 성길 씨 몸이 마음을 안 따라주는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만 아니었습니다. 경화 씨 아닌 척해도 실망한 표정이 역력한데요. 아내 보기 민망해서인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한 성길 씨. 그런데 넘치는 힘을 주체 못해서인지 아들 홍기 씨가 달밤에 운동을 합니다. 마침 침실에서 나온 경화 씨. 눈길이 아들 홍기 씨에게서 떨어지질 않는데요. 성길 씨와는 대조되는 홍기 씨의 젊고 건강한 육체. 아내에게만큼은 절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장면이겠지요. 야! 야! 너 혼자 사는 집이야? 어? 어디서부터 무서워? 어? 나 달밤에 체조하는 게 뭐야? 웬 생트집이에요? 야, 빨리 들어가! 아유, 집에서 운동을 못해. 질투만큼 맹목적인 게 없지요. 성길 씨에게 이제 아들은 젊은 아내를 빼앗아갈지도 모를 경쟁자며 불편한 존재로 자리를 잡습니다. 성길 씨는 이 문제를 잘 풀어갈 수 있을까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지난번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일까요? 성길 씨는 체력 단련에 매진합니다. 젊은 아내를 위해 그 정도 노력은 기본이지요. 정말 열심히 하네. 열심히 해요. 그런데 눈에 가시 홍기 씨가 눈치 없이 여기까지 따라왔네요. 무리하다 괜히 다치지 말고 저러면서 런닝머신이나 하세요. 자식아, 걱정 마. 나이든 아버지의 쓰라린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홍기 씨는 넘쳐난 힘을 과시하는데 경화 씨 또 눈을 못 떼네요. 이거 다 근육이네요? 아이고, 이 정도 같고요. 멋있다. 한번 해보실래요? 아, 정말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이 미묘한 분위기는 뭡니까? 보는 아버지 생각 좀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누가 이 두 사람을 새어머니와 아들로 보겠습니까? 성기 씨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나 봅니다. 홍기 씨도 아들이기 전에 남자인데 그 눈앞에서 저러고 있는 아내 모습도 거슬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형님, 경아 씨 아니야?
누가 보면 며느리인지 알겠어요. 너 저리 가자. 미운 놈이야 자식. 진짜 곱다. 아 자식 가자. 미운 자식. 에이, 불난데다 부채질을 해야 되는군요. 아들한테 여자를 빼앗긴 듯한 기분을 성길 씨는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며칠 뒤 경화 씨가 성길 씨를 기다리다 그대로 잠이 들었습니다. 성길 씨보다 아들 홍기 씨가 먼저 들어왔네요. 꽤 취한 것 같습니다. 이혼한 지 3년이 되도록 혼자라 그런지 홍기 씨는 부쩍 외로움을 많이 타던 터입니다. 어머니, 잠들었다. 홍기 씨 술 마셨어요? 네. 한 잔 먹었어요. 요즘 제가 너무 힘들어서 좀 먹었습니다. 홍기 씨 금방 좋은 여자 만날 거예요. 아휴, 걱정 말아요. 괜찮아. 여보. 그런데 하필 그때 성길 씨가 왔습니다. 가뜩이나 질투에 눈이 멀어 있었는데 딱 오해할 만한 상황이네요. 이놈 자식. 이 심수만도 못하는 여자만 보면 환장하더니 이제 어미까지 넣었다. 여자에 환장한 건 아버지죠. 아니 이놈의 자식이. 제발 곱게 읽어요. 야 이놈의 자식. 아 저기. 아 당신 어디가? 가지마. 아내 때문에 아들과 입에 담지 못할 말까지 주고받은 성길 씨. 잠시 후 아들이 그렇게 뛰쳐나갔으니 성길 씨 마음도 편할 일은 없을 테지요. 아 당신 빨리 안 들어오면 뭐해? 아 당신 왜 그래? 뭐라고? 경화 씨에게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이렇게 뛰어나갑니까? 응기야! 애미가 잘못했다 응기야. 성길 씨와 다투고 술도 안 깬 상태로 흥분해 집을 나섰던 아들. 그만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크게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홍기 씨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아들을 떠나보낸 성길 씨.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여보. 이러다 줄주당 나겠어요. 좀 주주상? 이제 보심이 나오는구만. 기조망한 내 아들 꼬셔서 잡아먹더니 나까지 잡아먹으려고. 먹어! 독약탄이야! 먹어! 왜 그러세요, 제보? 아내만 아니었다면 아들이 안 죽었을 텐데 화살은 경화 씨에게 향했습니다. 성길 씨가 내가 홍기 씨 잡아먹었다고. 제보 말 틀린 거 없네. 뭐라고? 홍기 씨 그렇게 된 거 네 책임도 있는 거 아니야? 성길 씨의 마음을 읽어준 선화 씨. 제부 들어가셔서 좀 쉬세요. 죽은 제가 새로 끓여다 드릴게요. 믿었던 언니가 덥석 남편 편을 들어버리니 경화 씨는 황당할 따름입니다. 부부 사이에는 금이 갔고 그 틈을 파고든 사람이 선화 씨였습니다. 제부 어젯밤 꿈에 홍기 씨가 나왔어요. 아버지, 저 잘 지내니까 걱정 마세요. 이렇게 전해달라네요, 홍기 씨가. 애미가 잘못했어. 후회와 자책에 시달리던 성길 씨는 선화 씨에게서 위안을 찾게 됩니다. 호 씨는 아들 씨를 갑작스럽게 잃고 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우울증도 심해지고 심신이 약해지게 되는데요. 그 사고를 계기로 아내 씨와의 관계에도 금이 가게 됩니다. 그런 씨가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 찾아간 곳이 다름 아닌 점집이었습니다.
며칠 뒤 선화 씨가 성길 씨를 점집에 데려왔습니다. 죽은 사람이 산 사람 잡아먹게 생겼어. 그러니까요.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어요. 당신 살 길은 딱 하나야. 성길 씨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단 하나의 방법, 그게 뭘까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언니 왔네. 언니! 경화 씨가 외출한 사이 선화 씨가 왔나 봅니다. 언니! 근데 침실 문이 왜 잠겨 있을까요? 뭐야, 왜 잠겼어? 문 잠고 뭐 했어? 뭐? 제보하고 운동했어. 운동? 무슨 운동? 아, 대답해. 왔어? 남편과 처형이 부부 침실에서 문 걸어 잠그고 운동을 했다고요? 세상 어느 아내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일주일 뒤 성길 씨와 선화 씨가 춤을 추러 왔습니다. 힘들어하는 제부의 기분을 북돋워 주려고 선화 씨가 춤을 권한 거겠지요. 그렇다고 해도 어째 두 사람 분위기가 아슬아슬한데요. 어때요, 제부? 운동하니까 좀 살긋했네. 그런데 언니가 사람이냐? 어떻게 제비를 꼬셔! 뭐야, 왜? 처형하고 놀아나니까 좀 살맛나요? 운동이라고. 경아야, 너 제부가 얼마나 힘들지 생각해봤어? 아니 어떻게 그런 저질스러운 상상밖에 못해? 뭐라고? 60대 남편을 두고 30대 자매 간의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처형 건드는다 가만히 있어. 경화 씨가 남편과 언니 믿었던 두 사람에게 동시에 배신을 당하고 만 걸까요? 그로부터 며칠 뒤 성길 씨가 누군가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뜻밖에도 보험을 들려놓은 것 같습니다. 마누라가 1년 안에, 아니 그보다 먼저 죽어도 보험은 똑같이 탈 수 있나? 사망보험금이 다 합해서 7억 정도 되겠네요. 사망보험금이 수억 원대에 이르는 생명보험을 경화 씨 앞으로 가입한 건데요. 이유가 뭘까요? 한 달이 지난 뒤 새벽부터 누가 왔습니다. 무슨 급한 일이라도 생긴 걸까요? 아, 네가 새벽부터 웬일이야? 미쳤어요? 미치다니. 형수님 죽이려고 했다면서요? 임마 죽이긴 누가 죽여? 그럼 이 문자는 뭐예요? 이 문자는? 경아 씨에게 받았다는 문자. 남편이 외도에 학대를 일삼고 살해 위협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 돌았나? 경아! 그런데 아니 이게 뭐야? 경화 씨가 메모를 남겼는데요. 성길 씨 손에 죽기 싫어 집을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번엔 득달같이 전화가 오는데요. 뭐? 아 죽인 누가 죽여? 아니야 끊어. 경화 씨가 동네방네에 문자를 보낸 통에 성길 씨가 꼼짝없이 몹쓸 남편이 됐습니다. 아내 씨는 가출하면서 지인 70여 명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 내용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나를 학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주장까지 했는데요.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데는 기막힌 음모가 숨어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제부, 경아가 집을 나갔다고요? 그래.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사서함으로 연결되며 또 끊어버리네. 내 돈 10억 벌써 다 해먹은 거 아니야? 에이, 경화 씨가 성길 씨의 돈 10억 원을 해먹었다니 무슨 얘기일까요? 한 달여 전 돈 움켜쥐고 있으면 급사해. 돈 재산 마누라 앞으로 당장 돌려놔. 아니 마누라 헤어지면 남인데 뭘 믿고? 마누라 1년 못 넘기고 세상 떠. 생명보험이나 들어놓든가. 재산을 부인 앞으로 돌려놓아야 급사를 면한다는 점괘에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경화 씨 앞으로 명의 이전해 놓았던 것입니다. 경화 씨 앞으로 이전한 부동산에 등기등본을 떼어본 성길 씨. 다 벌어버렸어. 내 피 같은 돈 10억. 아이고 다 팔아버렸어. 김경화가 성길 씨 몰래 부동산을 처분하고 종적을 감춰버린 것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지방도시의 한 건물 앞. 이게 누군가요? 김경화가 아닙니까? 월세가 한 600 나온다고? 지금 계약서 쓰러 갈게요. 김경화! 이 도둑년 내 돈을 떼먹고 도망을 가. 결국 김경화의 꼬리가 밟혔군요. 1억만 좀 깎아달라고 어머! 이번엔 서운아 씨까지? 이게 웬일입니까? 설마 둘이 한패했어? 속칭 짜고 친 고스톱이었던 걸까요? 사기죄와 명예훼손죄로 나란히 체포된 자매. 두 사람이 무슨 일을 꾸몄던 걸까요? 이야기는 다시 석 달 전 성길 씨가 처음 김경화의 찻집을 찾았을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야, 이따가 들어오는 사람 중에 더 늙은 쪽이 알짜다. 아, 짜증나. 몇 살이나 돼 보이는데. 네가 지금 그런 거 따질 때니? 너 월세도 못 낸다며? 돈이 필요했던 자매는 처음부터 성길 씨를 목표로 삼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성길 씨가 돈 많은 호랍이란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김선화. 결혼해주고 돈을 뜯어내자고 김경화를 부추겼던 것입니다. 결혼 계약서를 받아낸 데도 다 계산이 있었습니다. 저 노인네 이거 요거 3번 요거 절대 못 지킨다. 한 2년만 버티면 되겠지 뭐. 그때 가서 이혼 소송 걸고 크게 한몫 잡자고. 2년 뒤 소송을 통해 재산 분할을 요구할 작정이었던 김경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길 씨 아들 홍기 씨가 갑자기 사망을 한 것입니다. 그 일로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되는데요. 성길 씨가 김경화를 원망하며 딴 사람처럼 변하자 자매는 작전을 바꿉니다. 점쟁이를 동원한 것입니다. 죽기 싫으면 마누라한테 재산 넘기라고 해요. 알았죠? 성길 씨의 판단력이 흐려진 탓에 황당한 점괘도 쉽게 먹혔습니다. 무속인을 매수했습니다. 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이용하려고 한 건데요. 무속인을 사주해 급사를 면하려면 아내에게 재산을 넘기라는 점괘를 내도록 합니다. 씨는 무속인의 말에 넘어가 의 명의로 재산을 돌리게 되는데 이가 그 재산을 모두 처분한 뒤 잠적해버렸던 겁니다. 가시죠. 제부, 진짜 치사하다 진짜. 마누라랑 차영을 경찰에 넘겨요? 아 진짜. 봐, 내가 처음부터 영감 좀 팰 것 같다 했지? 아이, 저 사람 같지도 않은 것들 때문에 내 새끼를 죽였구나. 미안하다. 애비를 원망해라. 사랑에 멀어버린 눈이 아닌 지혜의 눈으로 결혼 상대를 골랐다면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